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복국장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이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뭐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저의 수많은 흑역사 중 일부죠. 박찬호 선수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마인드맵 발제가 뭔지 설명드렸던 장면인데요. 정해온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흑역사를 꺼내봤습니다. 오늘의 인물을 마인드맵 형태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제시어는 박근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4명인데요. 그중 2명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관련 있는 분들입니다. 박근혜란 키워드에서 이렇게 2개의 가지를 먼저 뻗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가지는 혈연입니다.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이자 박근혜 씨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씨가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강변한 장면입니다. 반면 두 번째 가지는 박근혜 씨와 악연으로 맺어진 관계죠.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를 나가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진당로 청와대로 진격하라.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네, 바로 다음 인물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대표적인 강경투쟁 노동운동가죠.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했었죠. 결국 이 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박 씨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초 이런 옥중서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였던 자본과 정권의 몸통인 이재용과 박근혜를 감옥 안에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환영식도 해주고 감옥 생활 노하우도 가르쳐주려 합니다. 한 명은 박 씨의 무고를, 또 다른 한 명은 박 씨의 수감을 외치던 분들인데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북핵 위기와 국민 통합의 근본 해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당과 야당은 내일의 여당과 야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저들 압도적인 노동자 민중의 이유를 심판하고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둘 모두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놀라운 건 출마 사유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발언 수위만 달랐을 뿐 기존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물론 둘이 꿈꾸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남을 통합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이 해법을 다 함께 창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노동자들도 산을 갖고 세계적 노동자들과 함께 계급 집회의 첫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마치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의 예시로 출제될 법한 선언문이죠. 박 전 이사장은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에 한 전 위원장은 노동자 계급 투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기득 정치권에 대한 반감만 같을 뿐 목표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랬나 봐. 매번 서로 다른 길로 가는데 같을 수가 없잖아. 박근영 전 이사장의 소속 정당 신한반도당이란 보수 정당인데요. 통일한국당 출신 신재훈 총재가 2017년 4월
국민희망 만들었던 그 정당의 전신입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없지만 진보 진영을 표방하고 있죠.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노선 차이는 바로 이 발언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민주 등이 시도하고 진보당과 함께 노동 진보 자주와 민정 정선을 향하는 구분론선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가지를 뻗어볼까 하는데요. 박근영 전 이사장에서 뻗어난 가지 끝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했죠. 네, 그 신한반도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의 인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네, 신한반도당처럼 박근혜 씨의 무죄 사면까지 요구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한상균 전 위원장에서 뻗어나온 가지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그동안 정의당은 녹색통합과 진보 선거연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녹색노동, 여성, 장애인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불평등을 위해서 싸워왔던 모든 진보 정당들이 선거로 하나가 되자는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의 인물,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말처럼 심 후보도 진보연대를 도모하고 있죠. 하지만 진보연대 이전에 먼저 구성된 연대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양당 체제를 적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당 체제 종식에 대한 의지를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침에 올린 대로입니다. 네, 바로 안심연대입니다. 네, 서로 전혀 다른 키워드에서 뻗어나온 두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안심연대로 다시 묶이는데요. 한동안 뜸하던 안심연대, 오늘은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망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한 건데요. 깃털에 불과한 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 누구에겐가 죽음을 강요받았는지는 몸통인 그분만이 알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이재명 후보는 법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간 검찰의 수사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 말고 몸통을 겨녀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는 아예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미래 권력 눈치 보기와 윗선 꼬리 자르기였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 간만에 손발을 맞춘 것 치고는 합이 잘 맞는 모습이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 인물 4명의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막상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대선판이 오징어 게임이라도 된 걸까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마인드맵의 모양이 오징어 게임의 문양과 흡사한데요. 이렇게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4명이 이 오징어 마인드맵에 묶이게 된 건 결국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심이란 공통점 때문이겠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한상균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주의 이름으로 오징어 게임 끝장내자! 그대!